안녕하세요. 뷰티 미라클입니다. 여러분 모두의 피부 자격증 필기시험 합격을 기원합니다. 피부 자격증 필기 한 번에 합격하기 피부 미용학 기출문제 중심의 요점 정리 3강 시작합니다. 피부 미용학 3강의 내용은 피부 미용 시술과 전신 관리입니다. 피부 미용학 내용 중 가장 많은 문제가 출제되는 부분입니다. 피부 미용 시술에서 핵심 키워드는 시술 단계별 내용을 잘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클렌징, 딥 클렌징, 매뉴얼 테크닉, 팩, 마무리 부분에 해당하는 각각의 단계별 목적과 효과를 숙지합니다. 시술 방법과 주의사항도 함께 숙지합니다. 전신 관리 부분에서는 림프 드레나지와 관련한 내용이 매우 중요합니다. 적용 가능한 경우와 피해야 하는 증상, 림프 드레나지의 기법을 잘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전신 관리의 종류와 관리 방법을 숙지합니다. 피부 관리 시술 단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클렌징, 피부 분석, 딥 클렌징, 매뉴얼 테크닉, 팩, 마무리입니다. 시술 순서가 바르게 연결된 것을 고르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리고 피부 분석의 경우 클렌징 후에 이루어져야 함을 기억합니다. 피부 관리 시술 단계의 첫 번째 클렌징입니다. 클렌징에서는 각 단계에서 시술 방법을 물어보는 문제가 나옵니다. 클렌징의 순서는 먼저 포인트 메이크업 클렌징을 실시한 후 클렌징 제품을 도포하고 클렌징 손동작 후 화장품 제거 단계 스포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클렌징의 목적과 효과는 자주 등장하는 문제로 기존의 기출 문제에 나온 표현을 모두 살펴보겠습니다. 클렌징의 목적과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색조 화장을 제거하며 먼지와 유분의 잔여물을 제거합니다. 메이크업 잔여물과 피부 표면의 노폐물을 제거합니다. 클렌징의 목적과 효과는 피부의 피지, 메이크업 잔여물을 없애기 위해서이며 제품 흡수를 효율적으로 도와주기 위해서입니다. 피부의 생리적인 기능을 정상으로 도와줍니다. 클렌징은 트리트먼트를 준비하는 단계이며 피부를 청결하고 위생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실시합니다. 피부의 노폐물을 제거함으로써 피부 호흡을 원활하게 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피부의 신진대사를 촉진합니다. 클렌징 시 주의사항과 관련한 문제도 자주 등장합니다. 클렌징 시술 시 제품이 눈, 코, 입에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강하게 문질러 닦아낼 경우 피부에 자극을 줄 수 있으므로 자극을 주지 않도록 가볍게 문지릅니다. 클렌징 제품은 피부 타입에 따라 선택해야 합니다. 눈과 입은 포인트 메이크업 리무버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방수 마스카라를 사용한 고객의 경우에는 오일 성분의 아이 메이크업 리무버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클렌징 동작은 근육결에 따르고 머리 쪽을 향하게 하는 것에 유념합니다. 클렌징 시술 준비 과정 시 유의사항입니다. 고객에게 가운을 입히고 고객이 액세서리를 제거하여 보관하게 합니다. 깨끗한 시트와 중간 타올로 준비된 침대에 눕힌 다음 큰 타올이나 담요로 덮어줍니다. 터번은 귀가 겹쳐지지 않도록 조심합니다. 터번의 고정 시 핀셋 등의 다른 도구를 이용하지 않고 찍찍이를 이용하여 적당한 압으로 고정해줍니다. 클렌징 시 사용되는 제품의 올바른 선택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클렌징이 잘 되어야 합니다. 피부의 산성막을 손상시키지 않는 제품이어야 합니다. 피부형에 따라 적절한 제품을 선택하여야 합니다. 피부에 자극이 적어야 하며 화장이 짙을 때는 세정력이 높은 클렌징 제품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클렌징에 사용되는 제품별 설명입니다. 클렌징 젤은 지방에 예민한 알레르기 피부에 좋으며 세정력이 우수합니다. 클렌징 크림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화장을 연하게 하는 피부보다 두텁게 하는 피부에 좋으며 쉽게 부패되지 않습니다. OW 타입으로 유성 성분과 메이크업 제거에 효과적입니다. 클렌징 크림은 친유성의 제품으로 반드시 이중세안이 필요합니다. 이중세안을 통해 클렌징 제품이 피부에 남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클렌징 크림은 짙은 화장을 지우는 데 효과적이며 중성과 건성 피부에 적합합니다. 사용 후 이중세안을 해야 합니다. 클렌징 오일입니다. 클렌징 오일은 물의 용해가 잘 되며 건성, 노화, 수분 부족 지성 피부, 민감성 피부에 좋습니다. 일반 오일과 다르게 물에 용해되는 특성이 있고 탈수 피부, 민감성 피부, 약건성 피부에 사용하면 효과적입니다. 클렌징 밀크, 로션에 대한 설명입니다.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제품으로 특징을 기억합니다. 클렌징 크림보다 수분을 많이 함유하고 물에 잘 용해되며
모든 피부에 적합합니다. WO 타입의 친수성 제품으로 모든 피부에 적합하며 건성, 노화, 민감성 피부에 특히 좋습니다. 클렌징 워터는 클렌징 효과는 약하나 끈적임이 없어서 지성 피부에 적합한 제품입니다. 포인트 메이크업 클렌징 시술 과정 및 주의사항에 대한 내용입니다. 눈화장을 제거하는 방법입니다. 눈화장을 제거 시 콘택트 렌즈는 뺀 후 시술합니다. 아이라인을 제거 시에는 안에서 밖으로 닦아냅니다. 마스카라를 짙게 한 경우 전용 제품을 이용하여 부드럽게 닦아냅니다. 입술화장을 제거하는 방법입니다. 입술화장을 제거하는 방법과 관련한 문제는 자주 등장하니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입술화장을 제거 시 윗입술은 위에서 아래 방향으로 제거합니다. 아랫입술은 아래에서 위로 닦아줍니다. 클렌저를 묻힌 화장솜으로 입술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닦아줍니다. 입술 외곽에서 중간 부위로 닦아냅니다. 안면 클렌징 시술 시 주의사항입니다. 고객의 눈이나 코 속으로 화장품이 들어가지 않도록 합니다. 근육결 방향으로 시술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일정한 속도와 리듬감을 유지하도록 합니다. 동작은 근육이 처지지 않게 합니다. 스포에 관련한 설명입니다. 스포에 사용되는 타올은 항상 자비소독 등의 방법을 실시한 후 사용합니다. 온스포는 피부에 사용하기 전 팔의 안쪽에 대어서 온도를 확인한 후 사용합니다. 냉스포는 피부 관리의 최종 단계에서 피부의 진정 효과와 모공 수축을 위해서 사용합니다. 피부 관리 시 사용되는 스포는 온스포와 냉스포 두 종류가 일반적입니다. 스포와 관련한 문제는 온스포와 냉스포의 효과를 묻는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온스포와 냉스포의 효과와 차이를 기억합니다. 온스포는 모공을 확장시키는데 도움을 줍니다. 모공 확장으로 피지와 면포 등의 불순물 제거에 효과적입니다. 혈액순환 촉진과 적절한 수분 공급에 효과가 있습니다. 피지 분비선을 자극시키는 작용이 있습니다. 피부 조직에 영양 공급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작용하며 혈행을 촉진시켜 조직의 영양 공급을 돕습니다. 냉스포의 효과입니다. 냉스포는 온스포의 효과와 반대로 모공을 수축시키며 피부를 진정시켜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팩 제거 후 사용하면 효과적입니다. 또한 피부 관리 후 마무리 동작에서 사용하며 모공을 수축시키는 수렴 효과가 있습니다. 혈관 수축으로 염증을 완화합니다. 다음은 화장수의 작용에 대한 설명입니다. 화장수의 작용은 피부에 남아있는 클렌징의 잔여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사용합니다. 또한 피부의 pH 밸런스를 조절하는 작용을 합니다. 피부를 진정 또는 쿨링시켜주는 작용을 합니다. 피부 본래의 정상적인 pH 밸런스를 맞추며 다음 단계에 사용할 화장품의 흡수를 용이하게 합니다. 화장수를 사용하는 목적에 관련한 문제에서는 목적이 아닌 것을 고르는 문제가 나옵니다. 화장수는 세안을 하고 나서도 지워지지 않는 피부의 잔여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사용합니다. 화장수는 세안 후 남아있는 세안제의 알칼리성 성분 등을 닦아내어 피부 표면의 산도를 약산성으로 회복시켜 피부를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사용합니다. 화장수는 보습제와 유연제의 함유로 각질층을 촉촉하고 부드럽게 하면서 다음 단계에 사용할 제품의 흡수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사용합니다. 딥클렌징과 관련한 문제는 자주 나오는 부분입니다. 딥클렌징과 관련한 문제는 목적을 묻는 문제와 딥클렌징 제품의 사용상 주의사항과 사용 방법 등을 묻는 문제가 나옵니다. 딥클렌징의 사용 목적은 모공 깊숙이 있는 불순물과 피부 표면의 각질 제거를 주목적으로 합니다. 딥클렌징의 효과 및 목적입니다. 딥클렌징은 다음 단계의 유효 성분 흡수율을 높여줍니다. 모공 깊숙이 있는 피지 제거와 각질 제거를 목적으로 합니다. 피지가 모낭 입구 밖으로 원활하게 나오도록 도와줍니다. 기출 문제에 나온 딥클렌징의 효과입니다. 피부 표면을 매끈하게 한다. 면포를 연화시킨다. 노화된 각질을 부드럽게 연화하여 제거한다. 혈색을 좋아지게 한다. 불필요한 각질 세포를 제거한다. 칙칙하고 각질이 두꺼운 피부에 효과적이다. 모공 깊숙이 들어있는 불순물을 제거한다. 피부 표면의 각질을 제거한다. 화장품의 흡수 및 침투가 좋아진다. 지금까지 기출문제에 나온 딥클렌징 효과였습니다. 딥클렌징의 효과 부분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피부 미용의 관점에서 딥 클렌징의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양물질의 흡수를 용이하게 한다. 피지와 각질층의 일부를 제거한다. 피부 유형에 따라 주 1회에서 2회 정도 실시한다. 건성 피부와 민감성 피부는 2주에 1회 정도가 적당하며 여드름성 피부나 지성 피부는 주 1회에서 2회 정도가 적당합니다. 딥 클렌징에 대한 설명에 관련한 부분입니다. 피부 표면에 노화된 각질을 부드럽게 제거함으로써 유용한 성분의 침투를 높이는 효과를 갖는다. 화장품을 이용한 방법과 기기를 이용한 방법으로 구분된다. 효소 타입은 불필요한 각질을 분해하여 잔여물을 제거합니다. 효소 필링제의 사용법은 제품을 도포한 후 효소의 작용을 촉진하기 위해 스티머나 온스포를 사용합니다. 기기를 이용한 딥 클렌징 방법에는 석션, 브러싱, 프리마톨, 디스인크러스테이션 등이 있습니다. 디스인크러스테이션은 전기를 이용한 딥 클렌징 방법으로 주 1회가 적당합니다. 예민 피부는 브러쉬 머신을 이용한 딥 클렌징을 삼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딥 클렌징의 시술 과정에 대한 설명입니다. 딥 클렌징은 깨끗이 클렌징된 상태에서 적용합니다. 필링제를 중앙에서 바깥쪽으로, 아래에서 위쪽으로 도포합니다. 고마지 타입은 팩이 마른 상태에서 근육결대로 가볍게 밀어줍니다. 딥 클렌징 시 유의사항입니다. 스크럽 제품의 경우 여드름, 피부나 염증 부위에는 사용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민감성 피부 및 모세혈관 확장 피부는 가급적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효소를 이용할 경우 스티머가 없을 시 온스포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자외선에 의해 손상된 피부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딥 클렌징의 분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물리적인 각질 관리 제품은 스크럽과 고마지이며 화학적인 각질 관리 제품은 아하와 효소입니다. 딥 클렌징의 종류별 특징과 유의사항입니다. 아는 천연과일에서 추출한 필링제로 노화된 각질을 제거하여 피부를 유연하게 합니다. 글리콜산이나 젖산을 각질층에 침투시켜 각질 세포의 응집력을 약화시킴으로써 자연 탈피를 유도하는 필링제입니다. 적용 피부는 노화 피부, 지성 피부, 색소 침착 피부이며 예민 피부와 화농성 여든 피부는 적용을 피합니다. 효소 필링이 적합한 피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경우 딥 클렌징이 적합한 피부를 묻는 문제에 대한 답과 같습니다. 각질이 두껍고 피부 표면이 건조하여 당기는 피부, 비립종을 가진 피부, 화이트헤드 및 블랙헤드를 가지고 있는 지성 피부입니다. 스크럽 제품을 사용할 때 주의사항입니다. 코튼이나 해면을 사용하여 닦아낼 때 알갱이가 남지 않도록 깨끗하게 닦아냅니다. 과각화된 피부, 모공이 큰 피부, 연포성 여든 피부에 적합합니다. 눈이나 입 속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조심합니다. 심한 핸들링을 피하며 마사지 동작을 해서는 안 됩니다. 모세혈관이 확장되고 민감한 피부는 사용을 피합니다. 매뉴얼 테크닉에서는 매뉴얼 테크닉의 효과와 주의사항과 관련된 부분이 많이 등장합니다. 기출문제에서 효과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내용을 모두 살펴보겠습니다. 매뉴얼 테크닉의 효과는 내분 비기능을 조절합니다. 결제 조직에 긴장과 탄력성을 부여하며 피부의 혈액순환을 촉진시킵니다. 혈액순환을 도와 피부에 탄력을 줍니다. 피부세포에 산소와 영양소를 공급합니다. 피부를 부드럽고 유연하게 해주며 근육을 이완시켜 노화를 지연시킵니다. 체내의 노폐물 배설 작용을 도와줍니다. 몸의 긴장을 풀어줌으로써 건강한 몸과 마음을 갖게 합니다. 매뉴얼 테크닉의 목적입니다. 정신적 스트레스를 경감합니다. 혈액순환을 촉진합니다. 신진대사를 활성화합니다. 매뉴얼 테크닉 시 효과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속도와 리듬, 피부결의 방향, 연결성입니다. 매뉴얼 테크닉을 삼가해야 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피부나 근육, 골격에 질병이 있는 경우, 골절상으로 인한 통증이 있는 경우, 염증성 질환이 있는 경우입니다. 심장에 관련한 질병과 고혈압 증상이 있는 경우, 임산부의 복부와 가슴 매뉴얼 테크닉, 그리고 하체 부종이 심한 임산부의 경우, 외상이 있거나 수술 직후 다리 부위에 정맥류가 있는 경우는 삼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매뉴얼 테크닉의 시술 시 주의사항입니다. 피부 미용사는 손의 온도를 따뜻하게 하여 고객이 차갑게 느끼지 않도록 합니다. 처음과 마지막 동작은 쓰다듬기 방법으로
부드럽게 시술합니다. 동작마다 일정한 리듬을 유지하면서 정확한 속도를 지키도록 합니다. 시술자의 손톱은 짧아야 하며 동작은 피부결 방향으로 합니다. 피부 타입과 피부 상태의 필요성에 따라 동작을 조절합니다. 일광으로 붉어진 피부나 상처가 난 피부는 매뉴얼 테크닉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매뉴얼 테크닉 시 모든 동작이 연결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매뉴얼 테크닉 시 체온의 손실을 막는 것이 좋습니다. 매뉴얼 테크닉 시 손놀림은 균등한 리듬을 유지해야 합니다. 매뉴얼 테크닉 시 말초부터 중추 부위를 향해서 시술해야 합니다. 심장에서 원쪽부터 시작합니다. 고객의 병력을 체크하고 충분한 상담을 통해 고객의 몸 상태를 확인합니다. 매뉴얼 테크닉 기법 중 닥터 자켓법은 꼬집듯이 피부를 집어 올리는 동작으로 피지와 여드름 등 모낭 내 피지를 모공 밖으로 배출시키는 효과가 있는 테크닉입니다. 매뉴얼 테크닉에 사용되는 제품 중 호호바 오일을 묻는 문제가 자주 나오니 호호바 오일의 특징을 잘 기억합니다. 호호바 오일은 인간의 피지와 화학 구조가 매우 유사한 오일입니다. 항균력이 뛰어나 피부염을 비롯해 여드름, 습진, 건선 피부에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으며 피부 친화성 및 침투력과 보습력이 우수하여 일반 화장품에도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아로마 오일 중 레몬 에센셜 오일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무기력한 기분을 상승시켜줍니다. 기미 및 죽은 깨가 있는 피부에 좋습니다. 여드름과 지성 피부에 사용되며 민감성 피부나 광과민성 피부에는 자극을 줄 수 있어 사용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매뉴얼 테크닉의 기본 동작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뉴얼 테크닉에서 사용되는 기본 동작 5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쓰다듬기, 반죽하기, 두드리기, 진동하기, 문지르기 이렇게 5가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중 쓰다듬기를 묻는 문제가 자주 등장합니다. 매뉴얼 테크닉의 기본 동작 첫 번째, 쓰다듬기입니다. 쓰다듬기와 관련된 문제는 자주 나오니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쓰다듬기는 경찰법 또는 애플라주로 불립니다. 쓰다듬기는 손바닥을 이용해 부드럽게 쓰다듬는 동작이며 손가락이나 손바닥으로 연속적인 쓰다듬는 동작입니다. 부드럽게 스쳐가는 동작으로 처음과 마지막이나 연결 동작으로 많이 사용됩니다. 피부 미용 시 처음과 마지막 동작 또는 연결 동작으로 이용되는 매뉴얼 테크닉 동작입니다. 매뉴얼 테크닉의 처음과 끝에 주로 이용되며 혈액과 림프의 순환을 도모합니다. 자율신경계에 영향을 미쳐 피부에 휴식을 줍니다. 매뉴얼 테크닉 시 가장 많이 이용되는 기술로 손바닥을 평평하게 하고 손가락을 약간 구부려 근육이나 피부 표면을 쓰다듬고 어루만지는 동작입니다. 반죽하기는 유연법, 패트릭사지라고 불리며 근육을 횡단하듯 반죽하는 동작입니다. 두드리기는 고타법, 타포먼트라고 불리며 손가락을 이용하여 두드리는 동작입니다. 신경 조직을 자극하여 혈액순환을 촉진시키며 피부의 탄력성을 증가시키는데 효과적입니다. 두드리기의 효과는 피부의 탄력성 증대, 혈액순환 촉진, 신경 자극입니다. 다음은 진동하기입니다. 진동하기는 진동법, 바이브레이션이라고 불립니다. 손 전체나 손가락에 힘을 주어 고른 진동을 주는 동작입니다. 문지르기는 강찰법 프릭션이라고 불리며 손가락의 끝부분을 이용하여 원을 그리며 이동하는 동작입니다. 매뉴얼 테크닉 시 피부 미용사의 자세는 발을 어깨 넓이만큼 벌리고 손목에 힘을 빼줍니다. 다음은 팩에 대한 설명입니다. 팩의 목적 및 효과입니다. 팩은 노폐물의 제거와 피부 정화 효과가 있습니다. 혈액순환 및 신진대사를 촉진합니다. 영양과 수분을 공급합니다. 수분 및 영양을 공급하며 피부의 혈행을 촉진하고 피부청 정작용이 있습니다. 피부 진정과 수렴작용이 있으며 피부 보습 효과가 있습니다. 팩 사용 시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팩의 사용 시 피부 상태에 따라서 팩을 선별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팩을 제거한 후 냉타월로 피부를 진정시킨 후 사용하면 효과적입니다. 피부에 상처가 있는 경우에는 사용을 삼가합니다. 눈썹, 눈 주위, 입술이는 팩 사용을 피합니다. 피부 타입에 맞는 팩젤을 사용합니다. 한방팩, 천연팩 등은 즉석에서 만들어 사용합니다. 팩을 도포할 때 안에서 바깥 방향으로 바릅니다. 파라핀 팩은 모세혈관 확장 피부의 사용을 피합니다.
팩의 분류입니다. 팩을 제거하는 방법에 따른 분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티슈를 이용하여 제거하는 티슈오프 타입. 팩을 도포한 후 일정 시간이 지나 미온수로 닦아내는 워시오프 타입. 팩을 건조시켜 얇은 필름을 형성하는 타입으로 피부 청결 효과가 있는 필오프 타입. 이렇게 세 가지 타입으로 분류합니다. 필오프 타입 마스크의 특징입니다. 필오프 타입의 마스크는 젤 또는 액체 형태의 수용성 제품으로 바른 후 건조되면서 필름막을 형성합니다. 팩을 제거 시 피지나 죽은 각질 세포가 함께 제거되므로 피부 청정 효과를 줍니다. 일주일에 1회, 2회 정도 사용합니다. 크림팩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크림팩은 피부 타입에 따라 다양하게 사용되며 유화 형태이므로 사용감이 부드럽고 침투가 쉽습니다. 사용 방법 및 주의사항은 사용량만큼을 필요한 부위에 바르고 필요에 따라 호일, 랩, 적외선 램프를 사용합니다. 천연팩 사용 시 주의사항입니다. 천연팩은 변질의 위험이 있으므로 사용 직전에 만들어 사용합니다. 신선한 무공해 과일이나 야채를 이용합니다. 만드는 방법과 사용법을 잘 숙지한 다음 제조합니다. 재료의 혼용 시 각 재료의 특성을 잘 파악한 다음 사용하여야 합니다. 피지를 흡착하고 살균, 소독 및 항염 작용이 있어 지성 및 여드름 피부에 사용하면 좋은 팩은 워드팩입니다. 아줄렌 팩은 피부의 진정 효과가 뛰어납니다. 팩의 사용 방법입니다. 천연팩은 천연물질 자체의 소량의 독성이 있을 수 있어 피부가 민감한 경우 피부 트러블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적용 시간을 지나치게 길게 유지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팩의 적용 시간은 제품에 따라 다르나 일반적으로 10분에서 20분 정도의 범위입니다. 팩을 사용하기 전 알레르기 유무를 확인합니다. 팩을 하는 동안 아이패드를 적용합니다. 다음은 마스크입니다. 석고 마스크는 석고와 물의 교반 작용 후 크리스탈 성분이 열을 발산하여 굳어집니다. 파라핀 마스크는 열과 오일이 모공을 열어주고 피부를 코팅하는 과정에서 발한작용이 발생합니다. 젤라틴 마스크는 중탕으로 녹인 팩젤을 온도 테스트 후 브러쉬로 바르는 예민 피부용 진정팩입니다. 콜라겐 벨벳 마스크는 천연용해성 콜라겐의 침투가 이루어지도록 기포를 제거하며 피부에 밀착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스크의 종류에 따른 사용 목적입니다. 콜라겐 벨벳 마스크는 표피의 수분을 공급합니다. 고무 마스크는 피부를 진정시키며 노폐물을 흡착합니다. 석고 마스크는 영양 성분을 침투시킵니다. 머드 마스크는 모공을 청결히하며 피지를 흡착합니다. 석고 마스크에 대한 자세한 설명입니다. 석고 마스크는 도포 후 온도가 40도씨 이상 올라가며 노화 피부 및 건성 피부에 필요한 영양 흡수율을 높이는 데 가장 효과적인 마스크입니다. 열을 내어 혈액순환을 촉진시키고 피부를 완전 밀폐시켜 마스크 도포 전에 바르는 앰플과 영양액 및 영양크림의 성분이 피부 깊숙이 흡수되어 피부 개선에 효과를 줍니다. 온열 석고 마스크의 효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열을 내어 유효 성분을 피부 깊숙이 흡수시킵니다. 혈액순환을 촉진시켜 피부에 탄력을 줍니다. 피지 및 노폐물 배출을 촉진합니다. 콜라겐 벨벳 마스크는 피부의 수분 보유량을 향상시켜 잔주름을 예방합니다. 필링 후 사용하여 피부를 진정시킵니다. 천연의 콜라겐을 냉동 건조시켜 만든 마스크입니다. 콜라겐 벨벳 마스크와 관련한 문제는 기포를 제거하는 것과 관련한 문제가 나옵니다. 벨벳 마스크를 사용 시 기포를 제거해야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포가 생기는 부분에는 마스크의 성분이 피부에 침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두 가지 이상의 다른 종류의 마스크를 피부에 적용시킬 경우 가장 먼저 적용시켜야 하는 마스크는 수분 흡수 효과를 가진 것입니다. 피부 관리의 마무리 동작은 다음과 같습니다. 피부 타입의 적당한 화장수로 피부결을 일정하게 합니다. 피부 타입의 적당한 앰플, 에센스, 아이크림, 자외선 차단제 등을 피부에 차례로 흡수시킵니다. 장시간 동안의 피부 관리로 인해 긴장된 근육의 이완을 도와 고객의 만족을 최대로 향상시킵니다. 당일 적용한 피부 관리 내용을 고객 카드에 기록하고 자가 관리 방법을 조언합니다. 피부 관리 시 마무리 관리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피부 타입에 따른 화장품 바르기, 자외선 차단 크림 바르기,
머리 및 뒷목 부위 풀어주기. 간단한 스트레칭 해주기입니다. 피부관리 후 피부 미용사가 마무리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피부관리 기록 카드의 관리 내용과 사용 화장품에 대해 기록합니다. 고객이 집에서 자가관리를 잘하도록 홈케어에 대해서도 기록하여 추후 참고자료로 활용합니다. 피부 미용 관리가 마무리되면 베드와 주변을 청결하게 정리합니다. 신체 부위별 관리의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배농을 돕기 위해 따뜻한 차를 마시게 합니다. 온타올을 사용하여 고객의 몸을 이완시켜줍니다. 따뜻한 물을 마시게 하여 고객을 안정시켜줍니다. 편안한 환경을 만들어 고객이 심리적 안정감을 갖도록 합니다. 제모 관리에 대한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제모에서는 제모의 종류와 방법에 관련한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제모의 종류는 일시적 제모와 영구적 제모를 구분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각각을 구분하여 기억합니다. 일시적 제모 방법에는 면도, 가위를 이용한 커팅법, 쪽집게, 제모 크림을 이용하는 과학적 제모, 탈색법, 왁싱이 있습니다. 영구적 제모는 전기 탈모법, 전기 핀셋 탈모법, 전기침 탈모법이 있습니다. 전기응고술은 영구적인 제모 방법이며 전기분해술은 몰드를 파괴시키는 방법입니다. 제모 시 사용되는 왁스는 크게 콜드왁스와 웜왁스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화학적 제모법은 피부나 모낭 등에 화학적 해를 미치는 단점이 있습니다. 제모 시 유의사항입니다. 염증이나 상처, 피부 질환이 있는 경우는 하지 말아야 합니다. 장시간의 목욕이나 사우나 직후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모 부위는 유분기와 땀을 제거한 다음 완전히 건조된 후 실시합니다. 제모한 부위는 진정제를 발라주어 자극을 줄여주며 24시간 이내에 목욕, 비누 사용, 세안 메이크업, 햇빛 자극을 피합니다. 일시적 제모 방법인 왁스를 이용한 방법에 대한 설명입니다. 왁스와 머슬린 부직포를 이용한 제모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모하고자 하는 털을 한 번에 제거하여 즉각적인 결과를 가져옵니다. 깨끗한 외관을 유지하기 위해서 반복 시술을 해야 합니다. 겨드랑이와 다리의 털을 제거하기 위해 피부 미용실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제모 방법입니다. 콜드왁스는 데울 필요가 없지만 온왁스에 비해 제모 능력이 떨어집니다. 다리와 팔 등의 넓은 부위의 털을 제거할 때에는 부직포 등을 이용한 온왁스가 적합합니다. 겨드랑이와 입술 주위의 털을 제거 시에는 하드왁스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왁스 제모법의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체의 광범위한 부위를 짧은 시간 내에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습니다. 피부나 모낭 등에 화학적 해를 미치지 않습니다. 다른 일시적 제모제보다 제모 효과가 4주에서 5주 정도 오래 지속됩니다. 왁싱을 이용한 제모는 얼굴이나 다리의 털을 제거하는 데 적합하며 모근까지 제거되기 때문에 보통 4주에서 5주 정도 지속됩니다. 왁스 제모 시의 시술 방법과 주의사항입니다. 시술자의 손을 소독합니다. 제모 적용 부위를 사전에 깨끗이 씻고 소독합니다. 소독 후 시술 부위에 남아있을 유분과 수분을 정리하기 위하여 파우더를 사용합니다. 스파츌라에 왁스를 묻힌 후 손목 안쪽에 온도 테스트를 합니다. 털이 성장하는 방향으로 왁스를 바릅니다. 왁스를 바른 후 머슬린 부직포를 떼어낼 때 털이 자란 반대 방향으로 빠르게 떼어냅니다. 제모 후에 진정 제품을 피부 표면에 발라줍니다. 제모 후에는 맹스포나 진정 제품을 사용합니다. 정맥류, 당뇨병, 혈관 이상, 과민한 피부는 제모를 금합니다. 왁스, 제모 시술 시의 유의사항입니다. 제모하기 적당한 털의 길이는 1cm입니다. 온왁스의 경우 왁스는 제모 실시 전에 미리 데워둡니다. 왁스를 바른 위에 머슬린 부직포는 눕혀서 떼어냅니다. 남아있는 왁스의 끈적임은 왁스 제거용 리무버로 제거합니다. 하드 왁스법은 눈썹이나 겨드랑이 등과 같이 연약한 피부의 제모에 사용하며 부직포를 사용하지 않고 채모를 제거할 수 있는 왁스 제모 방법입니다. 화학적 제모 방법인 제모 크림을 이용한 제모 방법에 대한 설명입니다. 화학적 제모는 털의 모간 부분, 피부 표면 높이에서 눈에 보이는 부분을 제거합니다. 제모 제품은 강알칼리성으로 피부를 자극하므로 사용 전 첩보 시험을 실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모 제품 사용 전 피부를
깨끗이 건조시킨 후 적정량을 바릅니다. 제모 후 산성 화장수를 바른 뒤에 진정 로션이나 크림을 흡수시킵니다. 전신 관리에서는 림프 드레나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림프 드레나지는 인체의 임파선을 통한 노폐물의 이동을 통해 해독 작용을 도와주는 관리 방법입니다. 부종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셀룰라이트 관리에서 중점적으로 행해집니다. 노폐물과 독소 및 과도한 체액의 배출을 원활하게 하는 효과에 가장 적합한 관리 방법입니다. 림프 드레니지를 금해야 하는 증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심부전증, 혈전증, 급성염증, 감염성 피부입니다. 림프 드레나지를 피해야 하는 증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림프절이 심하게 부어있는 경우, 전염성 문제가 있는 피부, 열이 있는 감기 환자입니다. 림프 드레니지의 대상이 되는 피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모세혈관 확장 피부, 일반적인 여드름 피부, 부종이 있는 셀룰라이트 피부입니다. 림프 드레나지에 사용되는 기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지 상태 원 동작은 정지 상태에서 원을 그리는 동작입니다. 펌프 기법은 손가락을 밑으로 하고 펌프질하여 퍼올리는 동작입니다. 퍼올리기 동작은 나선형으로 퍼올리는 동작입니다. 회전 동작은 손바닥 전체 또는 엄지손가락을 피부 위에 올려놓고 앞으로 나선형으로 밀어내는 동작입니다. 다음은 전신 관리의 종류와 방법에 대한 설명입니다. 슬리밍 관리에 대한 설명입니다. 슬리밍 제품을 이용한 관리 시 최종 마무리 단계에서는 슬리밍 관리 시 발생한 열에 의해 자극을 받은 피부를 진정시켜주는 진정 파우더를 사용합니다. 셀룰라이트에 대한 설명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셀룰라이트는 노폐물 등이 정체되어 있는 상태를 말하며 피하 지방이 비대해져 정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피하 지방이 축적되어 뭉친 현상이 셀룰라이트입니다. 셀룰라이트는 소성결합 조직이 경화되어 뭉쳐져 있는 상태입니다. 과도한 체액과 지방이 피하 부위에 침투함으로써 지방과 결합 조직이 딱딱하게 굳어있는 상태입니다. 오렌지 껍질 피부 모양으로 표현됩니다. 주로 여성에게 많이 나타나며 허벅지, 둔부, 상완 등에 많이 나타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셀룰라이트의 원인은 유전적 요인, 정맥골혈과 림프 정체, 내분 비계 불균형입니다. 스파 테라피는 물의 수압을 이용해 혈액순환을 촉진시켜 체내의 독소를 배출하고 세포재생 등의 효과를 증진시킬 수 있는 건강 증진 방법입니다. 수유법, 워터 테라피, 하이드로 테라피 시 지켜야 할 수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식사 후 1시간에서 2시간 후에 시행합니다. 수유법은 대개 5분에서 30분까지가 적당합니다. 수유법 전에는 잠깐 쉬도록 합니다. 수유법 후에는 주스나 향을 첨가한 물이나 이온 음료를 마시도록 합니다. 바디랩에 대한 설명입니다. 비닐을 감쌀 때는 피부가 호흡할 수 있도록 너무 타이트하게 감싸지 않습니다. 수증기나 드라이 히트는 몸을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 사용되기도 합니다. 보통 사용되는 제품은 머드나 허브, 슬리밍 크림 등입니다. 이 요법은 독소 제거나 노폐물의 배출 증진, 순환 증진을 위해서 사용됩니다. 피부 미용학 기출 문제 요점 정리 3강은 여기까지입니다. 피부 미용학 기출 문제 요점 정리 영상은 총 3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3강의 내용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3강의 모든 내용이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피부 미용 시술 단계 각각의 특징과 방법들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피부 미용학 기출 문제 요점 정리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의 실기시험 합격을 기원합니다.